코인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서 내 청산 가치가 반영이 돼서 청산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 청산 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려면 36개월 변제를 통해서는 이게 안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청산 가치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 변제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유 변호사님, 예. 이제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변제 기간이 3년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4년이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5년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법에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네. 예외적으로 청산가치 보정의 원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 계획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3년 변제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내 재산 가치가 많다거나 아니면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코인이나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서 내 청산 가치가 반영이 돼서 청산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 청산 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려면 36개월 변제를 통해서는 이게 안 맞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청산 가치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득이 변제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상담하시거나 진행하신 사례 중에서 변제 기간이 대표적으로 늘어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재산이 많은 분들. 그러니까 이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어차피 뭐 회생이든 파산이든 진행은 가능한 건데 네. 회생이라는 거는 결국 내 재산보다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3년이든 뭐 5년이든 기다리는데 이 사람 갖고 있는 재산보다 적은 돈을 받을 거면 기다려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면 결국 내 재산보다 많은 돈을 갚으려면 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6개월이 안 된다, 이 합계가. 그럼 결국에는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두 번째로는 내 재산이 없는 경우인데도 예외적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코인이라든지 네. 주식 투자, 뭐 기타 이제 도박 사행성으로 게임으로 인한 뭐 부채가 늘어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청산 가치로 이제 일정 금액을 더 잡아라라고 하면 결국에 그 청산 가치 이상의 변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소득은 사실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기간을 늘려서 청산 가치 이상의 변제를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청산 가치라는 게 반드시 꼭 가지고 있는 재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 재산이 실제로 있던 아니면은 가상으로 이제 법원에서 어떤 페널티적인 성격으로 청산 가치를 잡던 어쨌든 그만큼을 변제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36개월 못 맞추면은 기간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상담 이렇게 해보면 코인이나 도박이나 뭐 주식 이런 경우는 원금 탕감이 안 된다면서요. 아니면 뭐 이제 원금이 거의 대부분 갚아야 된다면서 이제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결국에는 법원에서 실제 내가 돈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런 사행성 소비로 인해서 날려버린 돈은 청산 가치로 일정 부분 잡아라 하면 그 청산 가치 이상의 변제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금액이 이제 원금 탕감이 거의 안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변제 계획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법에서 채무자 회생법상 그 변제 기간을 3년이라고 정해놓고 예외적으로 5년이라고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3년보다 또 줄어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진 않지만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3년 내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 이제 뭐 줄어들 수 있을 거고 3년 내에 원금을 다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서울회생법원에 한정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4개월로 이제 줄여줘요.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에 의해서 줄여주는데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에 한해서 줄여주고 대표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든지 만 30세 미만의 청년, 한부모 가족에서 부나 모, 그 외에 이제 뭐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중증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빨리 채무를 탕감시켜주고 경제적 어떤 음지에서 양지로 나와서 사회활동하는 게 사회 전반적인 이익이 되다 보니까 변제 기간을 이제 줄여주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 변제 기간이 이렇게 단축되는 사례들은 요 준칙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 적용 사례들이 일단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서울회생법원에서만 한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좀 그래도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갑자기 이 남자 변호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사무실 그러니까 회생파산 연구소에 같이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유익상 변호사님이라고 합니다.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익상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하고 이제 통화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그동안 못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뭐 출연을 많이 해서 이제 네. 뭐 좋은 정보들 있으면 좀 전달해 드리려고 네.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뭐 종종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